히포크라테스 선집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존재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60여 편의 글들의 묶음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는 기원전 5세기에서 2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나남에서 여인석, 이기백이 옮긴 글로 몇 군데 발췌하여 낭독해드리겠습니다. 2부,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에서 1장과 2장을 읽겠습니다. 1장. 의술을 올바로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먼저 한 해의 계절들 각각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계절들은 서로 간에 전혀 비슷하지 않으며 계절 자체에서뿐 아니라 그 변화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찬바람과 더운 바람, 특히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바람과 각 지방의 특유한 바람도 고려해야 한다. 물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맛과 무게에서 다르듯이 또한 각 성질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낯선 나라에 도착하면 그는 그곳에 위치해, 다시 말해 그곳이 바람과 태양의 떠오름에 대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풍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남풍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또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태양이 지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라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과 아울러 가능한 한 물과 관련해 사정이 어떠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이 웅덩이에 순한 물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바위가 많은 높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을 사용하는지 혹은 짜고 거친 물을 사용하는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그 땅이 불모지이고 물이 없는지 아니면 초목으로 덮여 있으며 물이 많은지 또 움푹 꺼진 곳에 있어 숨이 막히는지 아니면 높은 곳에 있어 추운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섭생법이 어떤지, 즉 음주를 좋아하고 낮에 식사를 하며 힘든 일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운동과 노고를 좋아하며 많이 먹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2장. 이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각각의 경우를 고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의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면 전부를 알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가 낯선 도시에 도착하더라도 그 지방 특유의 질병과 뱃속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치료의 수단이 없어 당황하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의사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각 경우와 관련해 미리 숙고하지 않으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여름과 겨울에 어떤 공통적 질병이 그 도시에 퍼질지 그리고 섭생의 변화로 인해 각 개인에게 고유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그 의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절의 변화와 별들이 뜨고 지는 것, 그리고 이들 각 현상이 일어나는 방식을 안다면 다가오는 한 해가 어떤 해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고찰하고 또 적기를 미리 안다면 각 경우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이고 대부분 건강을 얻게 될 것이고 의술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것이 천상의 일을 논한 것만으로 보인다면 이러한 견해를 바꿈으로써 천문학이 의학과 무관하기는커녕 전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와 동시에 사람에 있는 체강들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5부,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9장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질병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도 알아야 한다. 포식이 낳은 질병은 비움이 치유하고 비움 때문에 생긴 병은 포식이 치유한다. 그리고 고된 단련 때문에 생긴 질병들은 휴식이 치료하고 몹시 지나친 빈둥거림이 낳은 질병들은 고된 단련이 치유한다. 요컨대 의사는 질병과 체질과 계절과 연령의 기존 성향에 반대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그는 긴장된 것은 이완시키고 이완된 것은 긴장시켜야 한다. 실상 이렇게 하면 아픈 부분이 최대한 안식을 취할 것이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치료이다. 질병들은 한편으로 섭생 때문에 생기고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들이쉼으로써 삶을 영위하는 공기 때문에 생긴다. 이 둘 각각에 대한 식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시기에 한 가지 질병에 많은 사람이 걸리면 가장 공공의 것이며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에 그 원인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들이쉬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각자의 섭생이 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질병은 차례로 모두에게 닥치는 것이니 말이다. 즉 나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술 취한 사람이든 물 마신 사람이든 똑같이 보리빵을 먹은 사람들이든 밀빵을 먹은 사람이든 그리고 많이 단련을 한 사람들이든 거의 단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닥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섭생을 했는데 같은 질병에 걸렸다면 섭생이 원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가에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생기면 분명 각 사례의 경우에 각자의 섭생이 원인이며 다른 데서도 내가 설명했듯이 의사는 질병의 원인에 반대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섭생부터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용하곤 하는 섭생들이 모두 아니면 그 대부분이 아니면 그것들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이것들을 알고서 바꿔야 하고 사람의 연령과 체질과 연중의 계절을 알고서 그리고 질병의 성격을 알고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더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약의 사용과 섭생법에서 각각의 연령과 계절과 체질과 질병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한 질병의 유행이 있게 되면 분명 섭생이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가 원인이며 분명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발산물을 갖고 있어서 고통을 가져온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해야 한다. 즉 섭생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므로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섭취해 오던 음식을 점차적으로 감량함으로써 몸이 아주 야위고 아주 약하게 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섭생법을 바꾸면 변화로 인해 몸속에서 아주 새로운 어떤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섭생이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적어도 분명할 때는 그와 같이 섭생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 공기와 관련해서는 그것의 흐름이 몸으로 가급적 적게 그리고 가급적 신선한 상태로 들어가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병이 퍼져 있는 지역으로부터 거처를 가능한 한 옮기고 몸이 홀쭉해지게 함으로써 말이다. 실상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깊고 빈번한 호흡을 최소한도로 요한다.